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네, 청와대 시대가 저물고 용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전 0시를 기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을 비롯한 빡빡한 일정 속에서 오늘 세 차례 이곳 용산을 오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열고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결정했다는 비판도 받아왔죠. 그럼에도 용산시대는 시작됐습니다. 부작용을 줄이고 본래 취지가 잘 살아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에 마련된 JTBC 특설 스튜디오와 상암 스튜디오에서 이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으로 취임식의 주요 장면을 추려봤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선서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거수 경례가 이어졌고 21발의 예포도 발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식전 행사와 본행사, 축하 공연 등으로 구성된 취임식 면면엔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새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무대 앞까지 차를 타는 대신 국회 정문 앞에서 내렸습니다. 광주와 대구에서 온 어린이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건네받고 위풍당당 행진곡에 맞춰 약 180m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시민들과 일일이 주먹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도중 개방된 청와대 상황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취임식엔 국내외 귀빈과 일반 시민을 포함해 총 4만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직접 윤 대통령 부부와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도전하는 청년, 통합에 앞장선 국민 등 총 6개 분야에서 초청된 국민희망 대표 20명도 윤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남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외빈들도 자리했습니다.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취임식은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환송한 뒤 정오쯤 마무리됐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 다시 국회 출입문까지 걸어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차에 탄 이후에도 지붕을 열고 손을 흔들며 빠져나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과 만난 지 한 달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매일 우리 기자분들 만나니까 아침 인사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아침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취임 한 달 전에 국민 기원 받으실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중요하지 무슨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뭐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네, 윤 대통령도 기념일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 스타일인가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일 잘하는 게 중요하지. 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 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결코 구중궁궐에 갇힌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강조했었죠. 그간의 정치 문법을 깨고 전임 대통령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보를 선보이는 중입니다.
자여정부터 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추경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많이 준비하셨어요? 네, 지난 한 달간의 변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소통입니다. 이 청와대가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이후 이 사상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매일 출퇴근길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요. 또 외식도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엔 참모진의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종로의 피자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신발 쇼핑을 하거나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파격적이면서도 신선한 소통 행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통합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42주년을 맞아 광주로 향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참모진과 장관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이 총 출동했습니다. 5.18이 특정 지역과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 국민의 통합을 강조한 행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스피드입니다. 윤 대통령의 유행어가 됐죠. 전국의 국민들께 빠르게 달려가십시오. 좋아, 빠르게 가! 네, 실제로도 좀 빨랐습니다. 취임 후 6일 만에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고요.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한미 회담이었습니다. 또 20일 만에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대선 1호 공약 이행했습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꽤 긍정적인 행보로 보이죠. 지지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5월 둘째 주부터 한 달간 50% 초반대의 긍정평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도 37%에서 33%까지 소폭이지만 하락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행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두말할 것 없죠. 기승전 인사, 편중 인사 문제입니다. 측근 중에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장차관급 인사 13명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능력주의라도 검찰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건 우려스럽다 지적이 나왔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선을 좀 넘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소신이 확고한 듯합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필요하면 또 해이죠. 네, 필요하면 또 쓴다. 아무리 능력주의라도 검찰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국가 정책에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인사의 다양성이야말로 이 편향된 결정을 막는 안전핀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대 정권들이 이 남북 분단과 동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균형 인사를 해왔고 배려도 해왔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그렇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그쪽에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저보다 추천해 주라면 많이 하겠어요. 저도 능력이 있고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취임 후 첫 공식 회동인데요.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지도부에 대한 격려, 그리고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을 하려면 여당에서부터 쓴소리가 나와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건데. 그래, 잘 지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2달 만인데 한 달 사이 1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고령층과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잘하고 있다 37%, 잘 못하고 있다가 49%로 일주일 만에 긍정과 부정평가가 뒤집혔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한 달 전과 비교해 1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온 가운데 핵심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60대에서 18%포인트, 70대 이상에선 1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지지층에서도 각각 18%포인트와 20%포인트 줄었습니다. 오늘 나온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6%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59.6%에 달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으론 이딴 인사 논란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이 꼽히는데 대통령의 사적 인연이 공적 영역에 작용한다는 논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뜻으로 이해하고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임기 초반부터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구설에 자주 올랐던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야권은 핑계라고 했습니다. 민감한 현안에 답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더 올랐습니다. 취임 2달 만에 30%대까지 내려간 건 역대 정부를 봐도 드문 일입니다. 먼저 소통 창구 하나를 닫은 대통령실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 없이 출근했습니다. 오전 9시쯤 예정이었는데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됐습니다. 대통령실 기자단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감염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자실에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하며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돼 있지 않아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점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호처와 국정상황실이 기자실 폐쇄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전날 도어 스태핑을 자율 취재에서 풀단 취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풀단은 소수의 취재진이 대표로 가는 방식인데 이마저 취소한 겁니다. 야당에선 코로나 확산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민감한 현안에 답하기 부담스러워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실언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정제된 방식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솔직하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민이 많았지만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며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누구보다 도어 스태핑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대변인실 브리핑을 서면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일정도 풀단 취재를 최소화하고 전속 직원을 통해 사진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한 선제 조치라지만 소통 창구가 좁아지는 건 불가피합니다. 도어 스태핑은 코로나 확산세가 가라앉으면 재개할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수치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하루에만 3번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봤습니다. 확실히 빠른 하락세입니다. 그 이유를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더니 잘한다는 응답이 37%, 잘 못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20%포인트 높은 57%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약 15%포인트 줄었습니다. 2주 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는 줄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가장 큰 폭인 12.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각각 10.7%포인트와 14.5%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나온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모두 30%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선 긍정평가가 34.5%, 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에선 36.3%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다른 대통령과 비교해봐도 빠른 하락세입니다. 취임 후 지지율이 30%대까지 내려가는 시간을 따져봤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약 2년 5개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약 1년 10개월이었습니다.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진 배경으론 고물가 등 경제 상황과 여러 인사 논란, 또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 상황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각 인사 참사, 검찰 측근 중용, 지인과 비선 논란 등에도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폭주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국민께서 엄중한 경고장을 내민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생과 관련한 기본적인 국정을 잘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지율을 반등시킬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지난 주말 저희 JTBC는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의 아버지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성관위원이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사적 채용 논란이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특히 궁금했던 건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대통령은 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지율은 또 떨어졌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사적 채용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말을 돌렸습니다. 다시 인사 전반에 짚어볼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채용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윤 대통령의 지인 아들로 알려진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의 아버지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관위원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쏠렸지만 답을 피한 겁니다. 대신 참모들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소셜미디어에 사적 채용도 아니고 이해충돌도 아니라며 해당 인사는 캠프부터 참여해 업무 능력을 검증받았고 공적인 검증을 거쳐 선발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적합한 절차로 채용됐는데 부당한 정치 공세이고 프레임 씌우기라고 했습니다. 참모진들이 대신 엄호에 나섰지만 사적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해당 논란에 직접 해명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달라진 기조는 떨어지는 지지율과 무관치 않습니다. 지지율 하락 이유로 인사 문제와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은 또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3.4%로 전주보다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올랐습니다. 지지율 30% 선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참담할 정도입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20%대 지지율로 추락하기까지 변곡점은 2번 더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때부터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다 분석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50%, 40%가 깨진 시점이 비슷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로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1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지율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공개된 여론조사 60여 건을 전부 분석해봤습니다. 이 중 여론조사 진행 횟수상으로 상위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들이 어지럽게 얽혀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짚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50%대에서 40%대로 내려앉고 다시 30%대로 내려앉는 시점이 공통적으로 비슷합니다. 이 50%대 지지율이 붕괴된 건 6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인데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으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불붙었었고요. 또 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하면서 이 지인을 동행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친구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럼 봉하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더니 7월 첫째 주 들어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30%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전주보다 10%포인트 넘게 떨어진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엔 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인사 실패란 지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또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이 동행하고 윤 대통령의 외가 육촌 친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측근 인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이처럼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주로 지적됐던 게 인사 문제였는데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인사 문제는 10차례 모두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독단적, 일방적, 그리고 소통 미흡은 각각 9차례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거나 공약 실천이 미흡하다는 점도 국민들이 뽑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30%대가 붕괴된 대통령의 지지율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28%만 지지했고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가 62%였습니다. 취임 직후 50%를 넘었지만 2달 반 만에 지지율 앞자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박근혜 정부 땐 3년 차, 문재인 정부 땐 4년 차에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사적 채용 논란을 비롯해 경찰국 신설, 문자 파동까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만 보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일주일 만에 4%포인트 떨어진 28%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62%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6월 둘째 주 53%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다 7월 첫 주 30%대를 기록하더니 이마저도 무너진 겁니다.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도 하락세가 가파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임기 3년 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4년 차에 각각 30% 아래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 호남뿐 아니라 대전, 세종, 충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0%를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전통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조차 절반 가까이가 부정평가를 내놨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했고 70대를 제외하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물었는데 인사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서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음, 독단적, 일방적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텔레그램 문자 노출과 경찰국 신설은 새로운 부정평가 이유로 등장했습니다.
왜 부정평가를 했는지 주관식으로 물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거론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지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을 보고 열심히 하겠다며 애초 하려던 것들을 묵묵히 해내다 보면 국민도 그 진정성을 알아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새로 발표된 지지율은 또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인적 쇄신 요구가 거셉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류가 다릅니다. 큰 실수나 잘못이 없는데 지지율 떨어진다고 바꾸는 건 맞지 않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3%포인트 떨어진 28.9%,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오른 68.5%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이 무너진 데 이어 20%대 지지율이 연달아 나온 겁니다. 일간 지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여론조사 역시 지난주 후반 들어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 26일 38.3%였던 긍정평가는 사흘 뒤 28.7%로 9.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가리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게 지난달 26일입니다. 이러한 지지율 위기 속에 윤 대통령은 당초 여름 휴가로 지방을 가려던 계획 대신 서울 서초동 사저에 머물며 전국 구상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지지율 극복을 위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방안도 전국 구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러한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휴가를 마친 뒤 쇄신을 할 거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인적 쇄신에 오히려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됩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진이 큰 정책 실수나 업무에 잘못한 게 없는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바꾸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이번엔 24% 보수 중도 외면으로 잡았습니다. 8월 첫째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부정이 66% 빨간색입니다. 푸른색 긍정은 24%입니다. 지난주에 28%가 돼서 처음으로 30% 선이 갤럽 조사에서 깨졌는데 이번 주는 더 떨어졌습니다. 최근 5주간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은 계속 높아만 가고 긍정은 낮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32% 선에서 좀 버틸까 했는데 지난주에 28% 그리고 오늘은 24%입니다. 김우식 교수님 24%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끝없는 추락의 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 수치인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 데 열심히 도왔던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임기 초반에 이런 식의 좀 놀라운 수치로 하락세가 보이는 것은 분명히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내각, 당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번 이걸 엄중하게 사태를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웃긴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시잖아요. 그럼 휴가 중에 그냥 계시는 거잖아요. 계시는데 이렇게 4%가 또 빠졌다는 건 정말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건데 왜 4%가 빠졌느냐. 물론 뭐 따져보면 뭐 박순애 장관 파동도 있고 뭐 당이 계속 시끄럽고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안 보이고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에 대개 있는데도 이렇게 빠졌으니 도대체 이 하락세의 이 지속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참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등장하는 우리 대통령의 이 출근길 모습이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걸 다시 반전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일단 국민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얘기입니까? 예, 지금 오늘 이 순간에 30%로 떨어졌을 때 설마 30%가 무너지랴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그게 이제 보수층마저 등을 돌렸다. 이제란 거 그 반증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휴가 중에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는 잘 주무시고 영화도 보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이 오시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24%잖아요. 그러면은 국정농단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치 그것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게. 이제 그 두 수치가 30%를 못 넘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 두 수치보다도 훨씬 낮은 상황이 24%인데 어떤 획기적인 대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이를테면 다음 주에 정말 출근도 하기 싫으시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해서 뭔가 카드를 내놓지 않으면 이러다가는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실질적으로 취임식이 5월 10일이었는데요. 6월 1일 지방선거까지는 선거 국면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6월 1일에 그렇게 우리가 선거 이긴 다음에 이제 2달 정도인데 이게 지금 그래프 보시면 변곡점마다 한 3군데로 짚을 수 있는 게 이준석 대표 징계. 그때 한 5% 빠진 거죠. 예. 그다음에 또 4% 빠진 게 이제 문자. 그다음에 또 4% 빠진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박순애. 예. 이제 취향 연령 이렇게 하나 다행인 것은 이렇게 구별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걸 치유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참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말씀드리면 치유를 해야 될 타임인데 계속 하나씩 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지율이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4명이 앉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 윤석열 대통령 좋아라고 말할 수 없는 심리적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어디 가서 앉아도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확률적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지지자들이 위축되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 뭐 지지율 하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정말 제가 간곡히 청하는 건데 술 얘기를 하거나 술 사진은 더 이상 안 뿌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소맥을 말아놓고 그 앞에서 이 고기 굽고 이 연극 보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전 이런 게 크게는 안 보여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거든요. 요즘 뭐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 데리고 회식 못 다닙니다. 요즘 회식이라는 거는 이 대충 40, 50대들끼리 자기들끼리 가는 회식은 해도 직원들하고 이렇게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대통령은 내가 술 사주는데 내가 고기 사주는데 이런 지금 경기도 어려운 마당에 정말 술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두 가지는 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김성애 소장님 말씀드리니까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거는 국가적으로도 손해지요. 그런 면에서 나온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야 이거 괜히 추진하다가 다음번에 와서 왜 너 윤석열 정부 때 이랬어라고 욕먹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지금 들기 시작하는 지지율이라서 그런 점은 굉장히 좀 불리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 이제 고정 지지층마저 이제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게 되면 아까 공무원들 움직이지 않는다는 국정 운영의 동력도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걸 반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갤럽 조사에서 보수층만 놓고 봤을 때 나는 보수층입니다라고 성향 조사에서 답했던 분들의 긍정 평가가 44%, 부정 평가는 48%로 갤럽 보수층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부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긍정에서 하나 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게 전화 면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게 몰라요가 21%이던 것이 28%로 뛰어 올랐습니다. 점점 갈수록 대답 못하겠다 하여튼 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라고 말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자체도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